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자, 자료 16쪽의 문제 2번이죠. 페이지 16쪽에 원가 흐름에 대해서 문제 1번까지 풀어본 것 같아요. 그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균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평균원가법. 실질재고조사법 또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다음 자료를 이용한 4월의 매출원가는 각각 얼마냐? 4월의 매출원가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적유가 나와 있네요. 기초재고가 나왔고 4월 10일 날 매입을 했고 4월 20일 날 매출을 했어요. 그죠? 2,000개 팔았고 4월 25일 날 1,000개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본 게 실질재고조사법과 뭐예요? 계속기록법 에 대한 매출원가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기서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평균법을 얘기한다 그랬죠? 총평균법.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은 뭐예요? 이동평균법을 얘기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은 총평균법이 되겠고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은 뭐다? 이동평균법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평균법은 뭐예요? 전체 수량을 다 더하고 전체 금액을 다 더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2,000개 팔았어요, 지금. 2,000개. 원가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도 2,000개. 원가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매출원가가. 그죠? 4월 20일 날 몇 개 팔았어요? 4월 20일 날 20개 팔았다. 이거에 대한 원가 얼마고 이거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전체 평균 단가를 넣으니까 다 더하셔야죠. 기초가 1,000개 있었네요. 기초가 1,000개고 10원이니까 10,000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000개를 매입했고요. 얼마짜리? 11원짜리. 그러니까 22,000원 되겠고요. 또 4월 15일 날 1,000개를 매입했으니까 1,000개 얼마짜리? 12원짜리니까 12,000원이죠. 그러면 전체 금액 수량을 다 더하니까 몇 개죠? 4,000개가 되겠고 이건 다 더하니까 얼마죠? 32,000원, 44,000원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 얼마짜리다? 평균 단가를 계산해봐요. 그러면 44,000원 나누기 4,000개 하니까 평균 단가는 얼마다? 11원짜리다 이거지. 그럼 매출원가를 11원짜리로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 얼마짜리예요? 10원짜리, 11원짜리다. 그러니까 2,000개 곱하기 11원 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22,000원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은 뭐예요?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적용하죠. 그럼 매출 직전까지 평균 단가를 계산해봐요. 매출 직전까지 평균 단가 계산하는 거예요. 1,000개가 있었고요. 10원짜리 10,000원. 그러면 2,000개 사왔죠? 2,000개 11원짜리니까 22,000원 되겠죠. 그러면 이거 평균을 내보시라고요. 그럼 요거 몇 개예요? 3,000개가 되겠고 요거 32,000원이죠. 그러면 32,000원 나누기 3,000개 하니까 단가는 얼마 나와요? 10.6666 나오나요? 10.66666 나오겠죠. 평균 단가는 10.66이다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2,000개에다가 10.66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죠? 2,000개 곱하기 10.66 했더니 얼마 나온다? 21,333원. 그죠? 21,333원이 무슨 원가? 매출원가.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22,000원, 계속기록법의 매출원가는 21,333원. 아시겠죠? 총평균법은 전체 수량을 다 더하고 금액을 다 더해서 평균 단가 11원 정했더니 22,000원. 계속기록법은 매출 직전까지. 그죠? 매출 직전. 4월 20일 직전까지 평균을 계산하라고요. 1,000개, 2,000개니까 3,000개, 31,000 나누기 3,000개니까 10.66. 그럼 2,000개다 10.66을 곱하니까 21,333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봐봐요. 몇 분 걸려요? 5분 걸렸잖아요. 하나 푸는데. 그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21번에 보니까
재고자산에 뭐가 나왔어요? 평가가 나왔죠. 재고자산의 평가 이겁니다.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볼까요? 조금 어려운 건데 문제 1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볼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정상적 원인에 의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평가 손실과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매출원가를 물어봤다. 매출원가.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자,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들어가겠고 매입액이 들어갔고 여기가 기말상품 재고액이고 매출원가 이거 얼마냐 이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기초상품 재고가 첫 번째 점 보시죠. 판매 가능한 상품의 원가가 나왔죠. 판매 가능한 상품의 원가, 즉 가로 나왔네요. 기초재고 원가와 단기 매입 원가에는 얼마예요? 얘가 두 개 더한 게 78,000원이다. 이게 두 개 더한 게 판매 가능한 상품의 원가가 78,000원이다.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했더니 78,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이 기말 재고액만 알면 매출원가가 계산되는데, 여러분 재고자산은 뭘로 평가하죠? 여러분 저가로 평가합니다. 뭘로 평가해요? 저가. 그죠? 저가. 실제 수량에다가 실제 남아있는 수량에다가 시가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볼까요? 장부 수량은 몇 개예요? 100개. 그 다음에 실지 재고조사에 의한 파악된 실제 수량은 90개. 그죠? 90개. 자, 요거 찾는 겁니다. 실제 수량은 90개다. 실제 수량은 90개인데, 자, 90개예요. 그리고 뭐 부족 수량 40%는 비정상적 원인이고 나머지는 정상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원가가 얼마예요? 100원. 시가가 얼마예요? 90원 이거죠. 그러면 실제 수량은 장부는 100개인데 실제 수량으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수량 90개 곱하기 실제 수량 곱하기 순실원가는 가치가 얼마예요? 90원. 그래서 이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 8,1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9981. 맞죠? 8,100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요? 69,900원인가요? 그죠? 69,900원. 69,900원이 뭐가 된다?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맞죠? 78,000원 되겠네. 그래요. 매출원가가 69,9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요. 기초 찾고요. 매입액 찾고 판매 가능한 상품의 원가는 78,000원. 그리고 이 기말 재고에는 뭘로 평가한다? 저가로 평가하죠. 저가. 그죠? 저가로 평가한다. 실제 수량은 90개고 원가는 1,100원인데 순실원가는 가치가 90원이니까 8,100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포함된 거고, 자, 감모 손실이 얼마인가 찾아보세요. 감모 손실이 얼마인가 찾아보세요. 감모 손실이. 장부는 100개인데 실제 수량은 90개니까 몇 개? 감모 수량은 10개. 그죠? 10개입니다. 얼마짜리? 원가가 100원짜리죠. 그러면 감모 손실은 얼마가 될까요? 1,000원. 이게 감모 손실이 1,000원이란 얘기죠. 자, 감모 손실 찾았어요. 감모 손실은 몇 개다? 10개. 장부는 100개고 실제는 90개니까 감모 수량은 10개인데 얼마짜리가? 100원짜리가. 그죠? 그러면 감모 손실은 얼마예요? 1,000원인데 봐요. 감모 손실은 1,000원인데 이 중에서 40%는 비정상적이래요. 몇 프로? 40%. 그러면 60%는 이거죠. 잘 보셔야 돼요. 60%는 뭐다? 정상이고 40%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40%가 비정상, 그러면 나머지 60%가 정상인데, 그러면 정상은 내버려 두고요. 왜? 매출원가에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비정상 40%면 얼마예요? 1,000원에 40%면 얼마? 400원만큼은 뭘로 처리해라?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랬잖아요. 기타 비용. 그죠? 어려워요. 이 감모손실 1,000원 중에서 60%는 정상이고 40%는 비정상이니까 40%는 뭘로 처리해라? 기타 비용. 그러면 여기에서 69,900원에서 감모손실, 정상적인 감모만 빼. 정상적인 감모만 빼서 기타 비용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 400원만큼만.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 될까요? 69,5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69,500원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혹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에서 여러분 이 매출원가에서 뭐만 빼라? 비정상적인 감모만 빼라. 비정상적인 감모만 빼서 기타 비용으로 빠지면 되는 거예요. 아이 어렵다. 다시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게 동영상 수업이라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해 가시나 안 가시는지. 다시요.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이 모두 정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에 쉽게 나왔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모두 정상적인 발생이다.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69,500원이 답이에요. 왜? 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하니까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다 매출원가에 포함됐지. 다 매출원가에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감모 손실 중에서 몇 프로는 40%는 비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40%는 비정상이니까 여기서 40% 얼마? 감모 손실 1,000원 중에서 40%인 400원만큼만 비정상적이니까 기타 비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타 비용으로 빼. 비정상적인 것만, 비정상적인만 기타 비용으로 빼면 매출원가는 69,500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자, 이렇게 돼서 되겠고요. 2번입니다. A, B, C 세 가지 상품, 각 상품별로 성격과 용도는 상이함을 판매하는 구리의 엑셀년도 말 현재 상품의 장부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 및 순실현 가능가치는 다음과 같다. A, B, C 상품이 나와 있고요. 구리가 인식할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요? 이거지. 응? 자, 그러면 자, 먼저 감모 손실 찾아볼게요. 시험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하나만 물으겠죠. 감모 손실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고, 또는 평가 손실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A, B, C를 다 종목별이니까. 자, 보시죠. A는 자, 몇 개배요? 장부가 750개고 실제가 700개니까 감모 수량은 몇 개? 70개. 빨리빨리 해야 돼요. 70개. 원가는 180원인데 시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180원이죠. 일단 180원짜리로 할게요. 감모니까 70개배예요. 원가 얼마짜리? 180원짜리. 그래서 9,000원. B는 장부는 600개, 실제는 560개. 몇 개배요? 40개. 얼마짜리예요? 300원짜리. 3, 40이 12,000원? 12,000원. 또 C는 장부는 850개, 실제는 820개. 몇 개 봐요? 30개. 얼마짜리? 400원짜리. 3, 40이 12,000원. 그래서 얼마가 돼요? 24,000원에 9,000원 더하니까 얘는 33,000원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평가 손실 가볼게요. 평가 손실. 자, 그러면 평가 손실이라는 건 뭐예요?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자, A는 판매 단가가 얼마예요? 250원에서 판매 비용 빼니까 얼마? 메모하셔야죠. 220원. B는 판매 가격이 340원인데 70원 빼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는 270원. C는
판매 가격 420원에서 판매 비용 60원 빼니까 순실현 가치는 얼마? 360원. 됐나요? 자, 그러면 A는 평가 손실이 있나요, 없나요? 원가가 얼마예요? 180원인데 순실현가는 가치는 220원. 가격이 오른 것은 이익으로 계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A는 평가 손실 없다. 없어요. 올랐잖아요. 원가는 180원인데 순실현가는 가치는 220원이니까 평가 손실 없죠. 그 다음에 B 가볼게요. 원가는 300원인데 순실현가는 가치 얼마예요? 270원. 그죠? 270원. 270원. 그러면 얼마 떨어져요? 원가는 300원인데 순실현가는 가치가 270원가 얼마 떨어졌어요? 30원 떨어졌죠? 실제 수량 몇 개 남았나요? 560개. 이렇게 할까요? 560개 얼마 떨어졌어요? 30원. 560개 30원이니까 얼마? 16,800원이 평가 손실이 되겠죠. 자, C는 자, 원가가 400원인데 순실현가는 가치가 얼마예요? 360원이죠? 몇 개? 820개 있네요. 실제 수량 820개인데 실제 수량 820개인데 가격이 얼마 떨어졌어요? 원가는 400원이고 순실현 가치는 360원이니까 얼마 떨어졌어요? 40원 떨어졌네. 40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32,800원.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49,600원.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쨌든 두 개 다 연습한 거예요. 감모 손실은 얼마냐? 수량이 부족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요. 평가는 가치가 하락한 거죠. A는 평가 손실 없다. 올랐으니까. 가격이 하락한 것만 인정하는 그게 저가법이죠. 그 다음에 560개인데 30원씩 떨어졌잖아. 16,800원. 실제 수량은 820개인데 40원 떨어졌으니까 32,800원. 그래서 49,600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이게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 문제인데요. 한국은 생산 제품에 투입될 취득원가는 20만원의 원재료와 제조원가 24만원의 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원재료 현행 대체원가는 18만원, 제품의 순실현가는 가치가 25만원일 때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답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빵입니다. 0. 0이에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우리 회사에 재고자산이 원재료가 있고요. 재료가 있겠고, 원재료와 그 다음에 제품의 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원가가 나와 있고요. 여기가 시가입니다. 원재료의 원가를 얼마를 보유하고 있다? 20만원. 얘는 원재료 원가는 20만원이고 제품의 원가는 얼마? 제품의 원가는 2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원재료의 원가는 20만원, 제품의 제조 원가는 2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죠. 여러분, 원재료의 시가는 뭘로 해요? 현행 대체 원가. 원재료 시가는 뭐다? 현행 대체 원가는 얼마다? 18만원이다. 또한 제품은 어때요? 여러분, 제품의 시가는 뭘로 해요? 순실현가는 가치. 원재료 시가는 현행 대체 원가. 제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는 가치. 그런데 순실현가는 가치가 25만원이다. 이때 무엇을 물어봤느냐? 평가 손실을 구해라. 이거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구해라. 평가 손실을 하는 거야. 평가, 가치가 하락한 거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답이 아니에요. 원재료는 원가는 20만원인데 시가가 18만원이니까 얼마 떨어졌다? 마이너스 2만원.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는 24만원인데 시가가 얼마예요? 20만. 가격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높은 것은 이익으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평가 손실 없죠. 가격이 하락한 경우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가법이잖아요. 어디 가격이 하락했어요? 오른 것은 이익으로 계산해요, 안 해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은 이익이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 손실은 얼마다? 2만원이다. 이렇게 푸시면 틀린 거예요.
야, 답은 3번인데 이러면 틀린 겁니다. 자, 이거 기억나나요? 여기 봐주세요.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있잖아요.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죠? 평가 손실 없으니까, 없죠? 그러면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를 감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평가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 답은 0이에요. 얘 평가 손실이 있어, 없어? 없지? 너도 평가하지 마. 그래서 평가는 0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봐봐요. 재료값은 하락했는데 제품값은 잘 팔릴 것 같아. 24만 원인데 지금 판다면, 판 게 아니에요.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25만 원이지. 그러면 제품은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했으니까 평가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너도 평가하지 마. 한 몸이에요. 너 평가 손실 없어? 응? 너도 평가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 손실은 0이에요. 이거를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18만으로 평가 안 해. 그냥 20만으로 하겠다, 이거요. 같이 가라, 이거지. 너도 얘, 너도 얘, 이거지. 그러면 답은 그래서 0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바꿔볼게요. 얘가 23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평가 손실은 얼마 떨어졌어요? 만원. 얼마 떨어졌어요? 2만원. 이때는 평가 손실이 3만원 되는 거지. 이때는 제품도 떨어졌고 재료값도 떨어졌고 제품값도 하락했다면 이때 평가 손실 얼마? 만원. 그러면 너는 평가해야지. 그러니까 평가 손실, 제품이 평가 손실이 있어? 있어? 너도 평가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평가 손실이 없어? 너도 하지 마. 평가 손실 없잖아. 너도 슬퍼하지 마. 그냥 20만으로 18만으로 평가 안 하겠다, 이거요. 그냥 20만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이거 안 쓰겠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평가 손실이 있어? 있어? 그럼 너도 평가해. 이런 얘기죠. 없으면 제품의 원가, 평가 손실이 없으면 너도 슬퍼하지 마시라고, 평가하지 말라고. 평가 손실이 있으면 너도 그 대신 평가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테마 22번에 보면 뭐 나왔어요? 재고자산에 OX 나왔나요? OX. 아까 앞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거 좌측에 있어요. 이거 17쪽에 나와 있죠. 좌측에 이거 제가 이게 안 했다 안 보면 안 돼요. 자, 좌측에 다시 볼게요. 17쪽에 이거 재고자산의 적합법이란 취득원가와 순실원가치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순실원가는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한 거다. 그리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나와 있고요. 박스 그린 거 기억나죠? 이거. 감모를 먼저 날리고 평가 손실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적은 기타 비용. 그 밑에 나왔죠. 상품, 제품, 제공품의 시가는 뭘로 하고 순실원가는 같이 원재료 시가는 뭘로 하겠다. 현행 대체 원가. 꼭 좌측 요약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8쪽에 보면 재고자산의 OX가 23번이 나왔나요? 23번. 23번 나왔는데요. 재고자산은 뭐 이런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본질은 뭐예요? 판매 목적이죠. 부동산, 우리 시험 18회 때 부동산 매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뭐다? 미분양 아파트는 뭐예요?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옳은 질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테마 22번에 OX 보시죠. 1번.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이 있거나 제조 과정에 사용될 원재료 같은 자산을 말한다. 맞죠? 이렇게 되겠고. 2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의 수익관세 제세금,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환급받을 세금은 제외하고 매입운임, 화형료, 완제품, 원재료 등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고. 3번.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를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얘기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4번. 재고자산의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산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가산한다, 차감한다. 차감.
차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가산이 아니라 차감. 5번. 매입은임은 재고자산 취득원가 포함한다. 5. 이렇게 되겠고. 6번. 재고자산을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상품, 제품,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맞고. 7번. 아직 안 나왔는데요.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줄쳐요. 순공정가치.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인식한다.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아니에요. 취득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그 다음 8번. 7번 맞는 거예요. 순공정가치. 8번. 재고자산을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거나 건설 또는 제조와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할 수 있다. OX. 보면 맞는 것 같죠? 틀려요. 자본화하여야 한다. 자본화한다. 이렇게 돼요. 자본화하여야 한다. 자본화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재고자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발생한 차입원가,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여야 한다. 강제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본화한다. 그래서 8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맞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맞고요. 10번. 여러분들이 연습 미리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후입천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OX, X. 후입이 아니라 뭐예요? 선입천출법이 되겠죠. 그 다음 11번 우시험 2번 나왔습니다. 후입천출법은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 2번 나왔고요. 오른쪽 갑니다. 12번.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3번 봐봐요. 재고자산을 순실원가는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이나 모든 감모 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뭘 인식한다? 비용. 그죠? 어쨌든 평가 손실은 뭐예요? 매출원가에 포함. 그 다음에 감모로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건 기타 비용. 이래하든 저래하든 어쨌든 감모와 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우리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이다. 맞고요. 자, 14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한다. 그죠? 저가법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겠고. 15번. 상품 및 제품 제공품의 시가는 순실원가는 가치를 말하며 원재료 시가는 뭘로 하겠다? 현행 대체 원가. 상품 제품 제공품의 시가는 순실원가는 가치, 원재료 시가는 뭘로 한다? 현행 대체 원가.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원가는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왜요? 원재료는 순실원 가치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는 어때다?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재고자산을 순실원가는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뭐라고요? 항목별.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이 통합하여 적용을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적용할 수 없다. 총액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맞죠? 자, 18번. 순실원가는 가액은 판매 가격에서 판매 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 판매 비용을 가산하다, 차감한다. 차감이에요. 우리 시험에 가산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차감. 19번. 그래서 18번 틀렸고. 19번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원가치 중 높은 금액,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죠. 우리 저가법이에요. 무슨 법? 저가법. 그죠?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20번도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곱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5. 이렇게 되겠고요. 21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원재료를 감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감정평가사 문제 여기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봐봐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를 감액한다 안 한다? 평가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돼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2번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네요.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그죠? 재고자산의 장부맥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23번 일반적인 기업에서 경영활동에서 실제 물량 흐름이 후입선출법일 가능성이 크지? 크다? 크지 않다? 실제 물량 흐름은 뭐예요? 선입이 크죠? 선입선출법이 실제 물량과 일치하잖아요. 후입선출법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끝났나요? 재고자산 파트가 끝났습니다. 재고자산 파트는 최소한 몇 문제? 3, 4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 9회 때는 여러분 무려 9문제까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이제 유형자산 파트로 넘어가죠. 19페이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한 문제씩 물어볼 수 있죠.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건물의 취득원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각각 얼마냐 물어볼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원가죠. 얘가 우리 시험에 14회 때도 나왔고 16회 때도 나왔고 17회 때도 나왔다. 그죠? 토지에 구건물이 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때 구건물의 철거 비용은 뭐한다? 기존 건물을 뭐한다? 철거한다.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 그리고 잔존 폐물 매각 대금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런 내용이 자 토지의 취득원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원가 사례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우리 시험에 14회, 16회, 17회 때 나왔던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토지의 구입가격 박스 보세요. 중개수수료 부대비용, 기존 건물 철거 비용 200원, 폐자재 처분 대금은 차감, 토지의 정지비용은 포함,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 5,95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철거 비용이 나오죠. 그죠? 거기 봐봐요. 여러분 구입하자마자 철거했어요. 지금 자 토지 위에 뭐가 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건물 사용할 생각 없다. 바로 부셔버렸다. 그럼 이거 뭐가 들어간다? 철거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사용하다 철거해요. 사용. 내가 이 건물 50년 동안 사용하다가 철거했다.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뭐예요? 후속원가처럼 비용으로 처리해요. 용용 죽겠지. 뭐라고요? 용용. 거기 용, 사용, 비용.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구입하자마자 철거했다. 그러면 일괄 구입이 아니에요. 응? 철거 비용은 토지원가. 사용하다 철거했다면 토지원가 안 돼요. 건물원가 안 됩니다. 토지원가 안 됩니다. 뭘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을 한번, 자, 이런 게 뭐예요? 감정평가사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한국은 당해 연도 초에 설립한 후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아따, 어렵죠? 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2번이 됩니다. 2번.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어려웠어요. 자, 이제 토지부터 갈게요. 토지. 자,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자, 볼게요. 자, 표시하는 건 지워버려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다. 200만 원. 그 다음 토지를 취득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갔다. 8만 원. 그죠? 토지에 취득하는데 취득세가 들어갔다. 16만 원. 그죠? 공장 건축 허가비는 이건 어때요? 건물에 들어가야죠. 신축, 그냥 쭉쭉 가볼까요, 그러면? 자, 그냥 가볼게요. 어쨌든, 208만원, 16만원. 공장을 건축 허가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건물에 들어가겠죠? 건물에 만원. 이렇게. 공장을 뭐 하는데?
신축 공장 건물, 설계비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5만원. 기존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토지 원가에 포함이잖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15만원. 토지 정지비도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3만원. 토지 정지 비용도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 비용. 여러분 땅을 파기 시작하면 어때요? 건물 원가에 포함합니다. 5만원. 그죠? 건물 신축하는데 원가가 300만원이니까 건물에 300만원.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철거 중 수거한 폐건축 자재 판매 대금이니까 토지 원가에서 뭐한다? 차감 10만원. 그죠? 이렇게 되겠고. 자, 마지막 게 어려웠어요. 건물 신축용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전액 자본화 기간에 발생한다. 여러분 건물을 신축하는데 은행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차입해서 이자가 발생했잖아. 그죠?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된다? 건물을 신축하는데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건물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죠? 얼마?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다시요. 건물 신축용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 내가 건물을 신축하는데요. 은행에서 10억을 차입해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거기서 10억에 대한 뭐가 발생해요? 이자. 이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하겠나? 해당 유형자산 원가에 건물 원가에 뭐한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니까 얼마가 되느냐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232만원. 232만원 되나요? 232만원. 맞죠? 232만원. 어쨌든 232만원. 맞죠? 8, 4, 2, 232만원.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 312만원. 맞나요? 300에 310만원, 2만원. 312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토지의 취득원가는 232만원. 건물의 취득원가는 31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나오면 감정평가서처럼 나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토지만이라도 알아놓으세요. 구입원가, 뭐 취득세, 정지비용, 철거비용, 잔존 매물 태각재원 차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을 가볼게요. 마지막. 다음에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전체 원가는 얼마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론을. 요약집 뒤지셔야 돼요.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자, 차량을 구입했는데 자동차 판매 가격은 200만원. 매입 할인은 빼야지. 그죠? 매입 할인 빼야 돼요. 180만원인데. 그리고 여러분 차량을 구입하는데 채권의 매입 가격은 얼마? 15만원. 근데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얼마? 10만원. 괜히 얼마 두고 샀어? 5만원만큼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찾아보시면 돼요. 요약집에.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차액 5만원만큼만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취득원가는 185만원이 되겠죠.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구입. 토지 구입액은 300인데 기존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 수익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 그래서 토지는 316만원이 취득원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기계를 구입했어. 현금 주고 산다면 100만원이고 대금 지급 기간에 총 지급액은 얼마다? 130만원. 뭘로 하겠다? 현금으로 산다면 장기 연불 조건으로 구입하면은 현금 구입 가격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예요? 1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 기계의 취득원가는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130만원 줬지만
그 30만 원만큼 뭐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이자 비용이거든요. 기간을 쳐서 이자 비용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건 뭐 몰라도 좋고, 어쨌든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했을 경우는 현금 구입 가격을 취득원가랍니다. 연불 조건일 때는 현금 구입 가격을 취득원가란다. 그래서 얼마? 100만 원. 그래서 취득원가는 얼마다? 전체 원가는 601만 원. 601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환에 의한 취득부터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